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제 본투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측 불허 판세다라는 이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후보 간에 약간 이제 이 좁혀지는 그런 추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따라가는 속도가 이 본투표까지 가면서 크게 동력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좁혀졌다는 걸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힘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 가장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 종원호 성동구청장을 후보로 이제 띄웠잖아요. 봐라,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원호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선거는 구도,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후보인데 이슈 구도에서 일단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바짝 쫓아가려면은 오세훈 후보가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데 이슈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의혹으로 이제 접근은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미적미적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변곡점이 된 게 저는 GTX 그 다음 이부터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서소문까지 연결되는 거 안전을 화두로 올려버린 것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세게를 박았잖아요. 종로구 익선동에 딱 가고 서소문 관련해서 서울시를 압수수색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유권자가 정원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 이 보여야 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원호와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 현수막에 보시면 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름을 박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부각시키느냐 부각시키지 못하느냐가 이 선거의 승부처였는데 막판에 네. 작동됐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혼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노래도 나오잖아요. 네. 외톨이야. 외톨이를 어떻게든 현역 이 사선의 관록의 서울시장으로 뚫고 가야 되는데 네.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벽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서울시청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이 사전투표 시작 날 경찰이 뭐 서울시청의 서류도 이제 뒤지고 뭐 쓰레기통까지 탈탈 털어갔다고 하는데 좀 이례적이에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명분은 정상적인 국정수행이죠. 안전을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수사를 하는 거는 이제 경찰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영향을 보면 영향이 없겠어요. 중도층에게는 영향을 줘요. 안전이라는 거. 네.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세월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풍백화점도 있고 그 따지고 보면은 이 내용들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는 또 다 서울이에요. 이태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뭐 선거에 개입했다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오세훈 후보는 발끈하지만 그게 뭐 대통령이 뭐 처벌받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느 지역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대통령의 선거 승리다 아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서울입니다. 서울 지면 대통령은 다 지는 거예요. 서울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도 전력 투구를 하고 있고 결국 서울은 정원호 대 오세훈이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워낙 오세훈 후보로도 벅찬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선거의 최대 전략이 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인데 오세훈 후보는 딱히 그럴 만한 이 재료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선거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그 선거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차피 정원은 숨어 있었잖아요. 토론도 이제 어제 밤 늦게 이제 겨우 이제 3대 토론으로 진행이 됐었고 사전 투표를 예. 7시간 앞두고 마지막이자 처음인 TV 토론을 했고 예. 그건 TV 토론이 이런 정도 시점에 하면 그냥 진영 강화밖에 안 돼요. 그렇죠. 폭발적인 게 없어요. 결정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전략은 그랬어야 되죠. 쫓아가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원호를 비틀거리게 만들어서 네. 정원호 후보가 본인의 의혹이 됐든 아니면은 서울의 전체적인 서울시정에 대해서 무지함이 됐든 무지가 됐든 그걸로 완전히 뻗어버리게 만들었어야 돼요. 정광석화 같이. 전쟁은 싸움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호 후보의 의혹만 집요하게 공격을 했지 정원호 후보가 비틀거릴 만한 결정적인 건 없었어요. 그렇죠. 치명적인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략상 오세훈 후보가 결정적인 변곡점,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칸쿤 미스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정원호 후보 관련해서는 뭐 구청장으로서 잘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국제도시 서울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좀 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이 사실은 SNS 상에서 많이 공유가 됐었어요. 실제로 이제 뭐 공약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버벅대는 그런 장면도 많았었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할 때 멈칫거리거나 좀 이 핵심을 비껴나는 답변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깜냥이 안 된다. 예. 또는 서울을 맡기기에는 부족한 후보다라는 것이 예. 선거 초반에 부각이 됐어요. 예. 그때 직격탄을 날려야죠. 그렇죠. 선거는 그런 겁니다. 네. 상대방이 완전히 마비되도록 음. 그럴 때 이 상대방을 꺾는 이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도 빨리 전열을 정비하면서 어느 쪽으로 갔냐.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하고 손잡고 다니고 그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 종반에 넘어가면서 본인이 상당히 앞서가면서도 수세에 몰리자 가장 결정적인 거 이 정원호 후보는 대통령 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에도 다 대통령 올리고 사진도 대통령하고 찍은 거 올리고 영상도 그거 올리고 그다음에 GTX로 빠른 전환을 했죠. 안전을 부각시킨 거. 그것이 서울 시민 또 중도층들을 또 주제를 이슈를 빠르게 의혹에서 안전으로 오세훈 후보가 관련될 수 있는 의혹으로 이슈 전환을 신속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게 저는 정원호 후보가 물론 최종 결과는 우리가 이 개표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투표 한 장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기고 오세훈이 진다면 그렇죠. 그게 원인일 수 있다. 원인인 거죠. 근데 저는 그 GTX 그 이제 철근 이제 빼먹는 이 이제 부실 시공이죠. 이거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현장을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정원호 후보가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도 뭔가 현안을 회피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도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들어갔어야 되고 그때 또 오세훈 후보 쪽에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GTX가 개통되기를 원하잖아요.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좀 확실하게 전환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에게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가 일단 공사를 중단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단을 하면 이제 수도권 교통난이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보강공사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 부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게 그런 장면이 영화 특별시민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이 최민식 배우가 그 영화에서 서울시장 역인데 나중에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은 대권을 도전하게 돼요. 서울시장 선거에 이 다시 당선되는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선거에서. 어떻게 하냐.
그때도 초대형 싱크홀이 어. 이 서울의 이 영화상에서 예. 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안전모로 쏘고 와서 그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예. 잠을 자면서 사고를 수습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첫 번째 이럴 때에 이 서울시정에 대한 이런 큰 도시의 지도자로서 보여야 될 태도는 첫 번째 사과입니다. 두 번째는 수습이에요. 예. 세 번째는 반전입니다. 이 사태를 선거 끝날 때까지 저는 수습을 하겠습니다. 안정된 이 수습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세훈이 하겠습니다. 그랬어야죠. 그랬더라면 오히려 반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사고에 대해서 선거로 또 지지자들의 단톡방에서는 와 호재다 하는 게 정원호 후보의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는 대통령의 이런 압수수색 같은 게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이게 역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는 못했다. GTS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몰랐다.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든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GTX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구조물로 만들겠다. 네. 그게 핵심인 거죠. 아 그러고 결국은 이 문제가 신속 개통을 바라는 경기도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조응천 후보나 양양자 후보하고 연대를 통해서도 그 프레임을 약간 전환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거기를 회피한 것처럼 비춰버렸단 말이잖아요. 그럼요. 국민의힘은 뭐 연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자중질환이라 예. 각자 도생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은 불경도 연대하면 되는데 불경도 연대 안 하잖아요.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은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이 각자 도생으로 각계 전투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대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아니 연대 생각할 것 같으면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하고도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를 얼마나 했어야죠. 좋습니까? 그럼 예.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되면서 예. 신속하게 선거를 오세훈 후보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저도 선거판에 40년 가까이 있으면 선거를 내 중심으로 가져와야 돼요. 네. 정원호 후보가 계속 밀리다가 GTX 이 나중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GTX 그걸 끄집어낸 사람은 정말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포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포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변곡점 이 일단은 코끼리를 자기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그 코끼리를 계속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선거는 그래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긴 이유 뭔지 아세요? 카마라 해리스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싸울 때 모든 이슈를 자기한테로 가져와 버려요. 예. 트럼프의 전략은.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선거는 내 쪽으로 가져와 버려야 돼요. 지금도 보면 부산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재수 후보가 자기 쪽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경남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선거를 내 쪽으로 가져와 버리면 그 선거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고 기자 생활을 뭐 30년 넘게 최고의 했는데 기자죠. 이 선거가 시작됐는데 특정 후보가 있는 그 본산을 서울시청을 경찰이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오세훈 후보면 저는 서울시청 앞에서 그냥 단식할 것 같아요. 선거운동 전면 중단하고. 아니 그렇죠? 박영환 앵커가 선거 나가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에요? 아니, 기본이죠. 네. 기본이죠. 선거운동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소문에 가서 천막을 쳐야 돼요. 그렇죠. 서소문 천막을 치고 나는 매일 여기서 선거 끝나는 날까지 숙식하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전을 챙기고 빨리 조속한 이 개통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전모를 쓰고 잘 때도 안전모를 쓰고 자야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안전은 오세훈의 것이다. 정원호 후보의 것이 아니다. 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게 선거 캠프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에 따라 이제 오세훈 후보도 움직였겠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세훈 후보가 이제 유약한 이미지도 있고 본인이 누가 봐도 좀 결단력이 부족한 그 우유부단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게 정확히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선거 때는 정광석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숨을 걸고. 전쟁이에요. 선거는.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면 왜 후보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네. 아니 근데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서울은 이제 결국 정원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 결론을 내렸는데 오세훈 후보가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없지는 않죠.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전하는 것은 위기 속에 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전이 일단은 또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안전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맞서야 되고 정원호 그렇죠. 후보와도 맞서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설 수 있는 이슈는 뭐냐. 안전의 반대는 뭡니까. 안전의 반대는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이에요. 네. 자, 이 서울시 4년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 안에 포함돼요. 서울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면 정원호는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겸 서울시장이 됩니다. 그렇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 지금 GTX 서소문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칸쿤 의혹 여직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도 여종업원 의혹이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후보 누굽니까? 가장 안전하지 못한 후보 누굽니까? 이 개인 신상으로 언제라도 낙마될 수도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 안전하지 못한 후보 누굽니까? 정원호입니다.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정님한테 빨리 컨설팅을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연락이 안 오죠. 제가 싸요 생각보다. 예. 그런데 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푼돈을 아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음,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예. 미국의 워싱턴 DC 가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 그게 가면 ABCD로 도로명이 붙어 있습니다. K 스트레이트 이게 코리아가 아니고 K 스트레이트에 수많은 스핀 닥터 그다음에 이 컨설턴트들이 쫙 즐비합니다. 뭐 이 에델만부터 시작을 해서 오길비를 시작해서 예. 전 세계적인 이 스핀 닥터 알파 독들이 많거든요. 미국 정치인들은요 매달 뭐 주 심지어는 그들의 서비스를 구독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요 만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방 내려가서 뭐 술 먹고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싸요 제가. 그러니까 안 써요. 선거 운동도 보면은 결국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유세차 위에서 이제 연설하고 하는데 그거 보면 사실은 지지자들만 앞에 와 있어요. 그게 전혀 표 얻는 데는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영상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보다 본질적인 걸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처음부터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이었고 정원 후보는 그 밑에 숨었잖아요. 그러면 정원호는 이재명 아바타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특검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정면으로 하고 거론을 했어야죠. 오세훈 후보가.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서울 부동산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데 뭔 대책이 없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는 자신 있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뭐 전세가 폭등은 물론이고 이제 뭐 1년 안에 아마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그 부동산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왜 이런 것도 공격을 안 하냐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국 부동산의 핵심은 서울입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이 관건 무슨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선거기 때문에 뭐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 서울시 압수수색과 관건 개입에 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부동산 장악입니다. 예. 그러면은 불안감이 생기죠. 불안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사람들이 불안해야 투표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 강남 4구, 5구, 강동구, 광진구까지 마용성은 아닙니까? 한강벨트까지 성수까지 예. 그런 거 사람들 보유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그런 이 접근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소로 향하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부산 한번 네. 가 봅시다.
이제 박형준 후보하고 전재수 후보. 그런데 여기는 일시적으로 조금 뭐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워낙 서울보다 격차가 크죠. 그렇죠. 이제 추세를 본다면은 예. 여기도 전재수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게 박형준이 쫓아가는 듯 하다가 이게 음. 숨이 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막히느냐?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박형준 후보 자체가 이 삼선 시장으로 올라가는 데 대한 명분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절실한 마음을 담은 뭔가 박형준 표 공약, 박형준 브랜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없어. 없죠. 그럼 사람들은 그냥 삭발했다. 그리고 삭발하니까 밀어줄게 절박해 보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삭발을 안 하고 저처럼 머리를 세워도 삭발 하나도 안 해도 머리들 하나도 안 뽑아도 절박하네. 배추도산 절박해. 저 왁스를 어떻게 덕칠을 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절박하냐고 예. 어떤 방송을 잘해보려고 예. 박영환 앵커 눈에 들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요. 부산은 노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산이 노선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형준은 뭐냐. 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박형준을 뽑아주십시오. 유력 예인과 함께 못 갑니다.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전 공감 못합니다. 분명해야 돼요. 부산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부산은요. 정말 화끈한 동네입니다. 그럼요. 자갈치장 가면 와그라노 이래 갖고 되겠나. 우짜잔 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남천동 남사장 뭐 하시노. 예. 목욕했나 씻었나. 예. 이게 예. 부산이에요. 그런데 부산에서 어물쩡 그러면 죽도밥도 안 돼요.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언어가. 전재수가 먹히는 게요. 부산북갑에서 18개의 부산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이 됐잖아요. 전재수가 하는 선거 운동 방식이 그래요. 그것도 진화한 겁니다. 전재수. 아이고 누님 많이 힘드시지 재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현수막이 뭐냐면 일 잘하는 전재수 좀 밀어주이소. 전재수입니다. 재수가 좋아야지.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북갑까지 연계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산북갑은 핵심은 이거예요. 전재수 빙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하정우가 전재수 빙의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그걸 안 하고 정청래 대표 손잡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게 패착이에요. 부산의 1번 후광 효과는 부산북갑은 전재수예요. 2번 후광 효과는 1번의 버금가는 이재명 대통령 후광이에요. 네. 그런데 처음에 정청래 손을 잡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빠 논란 일으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악수 손털기도 예. 전재수하고 처음에 형님 하정우하고 말투는 다릅니다. 하정우입니다. 형님 재수 형님 첫날 이틀 둘째 날 저하고 댕겨 주이소 이래 됐어. 근데 초반에 첫발이 막발이 돼버렸어요. 첫발이 악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 뭐하노 AI 했다며 이게 나가리가 돼버린 거야. 나가리 방송 용어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허우적 삐거덕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반부에는 두 가지 후광을 입으려고 그러거든요. 김어준 후광. 이건 아니야. 김어준 후광이 AI하고 안 맞아. 안 맞아요. 특히 AI하고 안 어울린다니까. 노래를 불러라.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는 사실 과거에 음모론의 유포자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박영환 앵커 알잖아요. 네. 부산북갑은 고령자가 많아요. 김어준 방송 출연했다. 뭐 어디 출연했다고? 박영환 앵커의 KBC 아이고 시사 1번지 아이고 고 나갔단 말이가 내는 안 찍는다. 이리 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패착이니까. 이 전략조차 너무 이상한 게 네. 아니 정작 하정우 AI가 사라졌다니까요. 무슨 AI를 보내주면 띠기득 AI 띠기득 AI 하 클로드 하 미나이 이게 돼야 되는데 AI가 사라졌어요. 이 사람은 AI고 하고 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딱 두 가지예요. 일단 검색을 분석을 AI로 하고 두 번째 하정우는 전재수 빙의를 하면 돼요. 이게 컨설턴트.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배추도사 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안 써.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소리 톤도 조금 이게 완급 조절 예. 전재수가 잘하는 착 가라앉아야 돼요.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그냥 차분하게 하정우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항시장 가서 딱 하잖아요. 눈높이를 민들레 홀시대요. 딱 맞추잖아요. 이 민들레 이거 얼마입니까? 3,000원? 아이고 싸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대통령은 딱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하정우는 뭐하러 거기 전화 연결해서 김어준 방송을 나갑니까? 노래 불러보세요. 엄치네. 점수 깎이잖아요. 근데 이제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버거운 싸움이었던 건 같아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해양수산부를 그 6개월 만에 부산으로 정말 옮겼잖아요. 옮겼고 HMM 해운 그 부분도 약간 논란이 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막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 성과의 틀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거의 동의하십니까?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예요. 추세. 첫 번째는 뭐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천우신조인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뭐냐. 하정우가 전재수만큼만 하면은 한동훈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야. 김어준한테 왜 가? 그러니까 이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왜 정청래 대표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오빠 논란을. 아니 부산 북갑은 정청래 대표를 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전재수. 조금 이제 넓히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 부분적으로. 제일 센 사람은 전재수야. 더 센 사람 누군지 아세요? 죽은 공명이 살은 사마 중달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노무현입니다.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이게 먹히는 거지. 그러면은 두 번째 한동훈 입장에서 볼 때는 박민식이 또 세면은 안 먹혀요. 근데 이미 이쪽 지형은 박민식에 대한 이 상승 이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같은 경우에는 줄곧 주장하는 게 그러면 한동훈도 아니고 하정우도 아니고 왜 우리가 박민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갖고 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내놨던 게 토박이론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토박이론도 식상해. 과거 여기서 이제 전재수한테 2번 밀리니까 분당가 가서 출마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또 바로 반박을 받았어요. 안 막힌다니까요. 토박이 안 먹혀요. 우리 박영환 앵커 전주고 제가 마산이지만 아니 결국 박영환 앵커는 뭡니까? 서울 남자인데요. 그다음에 저도 배추도사도 서울 남자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 보죠. 지금 서울에서 누가 그거 따집니까? 부산도요. 토박이는 정말 전재수가 토박이죠. 국제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 그만 이야기 돼요. 또 하정우도 외진 이야기 계속했잖아요. 안 먹힌다니까. 이게 뭘로 정말 이 한방 타격을 먹일 수 있을까? 선거는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했잖아요. 맞아. 상대방을 희청거리게 그러기 상태로 모은 다음에 추가 압박을 통해서 완전히 주저앉히는 게 선거예요. 그런데 박민식도 내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그 후보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에다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팔려고 할 때 그 상품이 소비자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매력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박민식도 실패했고 하정우도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은 자기가 대선 주자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크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걸 내세운 건데 그건 주요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른바 대물 효과를 본 거죠. 대물. 나 대선 후보예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 부산 방문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은 자체 우강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른바 역할 설정을 잘한 거예요. 자, 나는 부산에 왔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부산에 온 거를 이른바 동동 효과를 누린 거죠. 한동훈, 최동원. 최동원. 네, 부산 아이가 봉다리 응원한대. 부산 갈매기. 그럼 부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YS. YS. 나의 정치적 후견인은 YS다.
김현철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김현철을 통해서 YS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부산은 정말 보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 부산 출신은 김영삼 YS밖에 없어요. 확실히 종식시킵니다. 네. 85년도에 신민당 돌풍을 일으켰죠. 88년도에 통일민주당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때 부산을 싹쓸이합니다. 예. 한 곳을 빼고 김세현 전 의원의 아버지 돈진재, 김진재의 예. 부산 금정구만 제외하고 확실히 종식시킵시다. 먹혔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YS가 그걸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치적인 롤 모델은 YS다. 그 순간 박근혜가 와도 YS 후광을 못 당하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마음이 짠해. 예. 그래도 경남고등학교 예. 우리 YS는 해냈다 아이가.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대구로 한번 가봐요. 대구는 이제 여론조사로 보면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가 뭐 당선될 것 같아요. 추경호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뭐는 초반에는 대구도 김부겸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그때는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죠. 예. 1번. 근데 결정적으로 왜 김부겸 후보가 뒤쳐졌다고 보세요? 아니 이게 뭐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가 뭐 스타벅스 관련한 백투데이 논란 이런 게 작용했을까요? 그것도 간접적 영향을 예. 줬죠. 예. 근데 선물 보따리가 없잖아요. 대구에 없잖아요. 부산만큼 없다는 거죠? 없잖아요. 아니 홍준표 전 지사가 또 김부겸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더 역효과가 나는 거고요. 그건 역효과 났고 뭐 그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방자하다. 그런데 한동훈 이거 뭐 인간관계도 안 본다. 예. 자꾸 간족거려. 예. 박영환 앵커 예. 진행 똑바로 하소. 뭘 도움이 돼. 예. 뭐 한동훈이 이기고 말고 말이야. 근데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구형을 했고 어쨌고 떠나서 대구는 대구인 거예요. 1번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돼요. 결정적 한 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전재수는 확실히 밀어주잖아요. 가서 뭐 남항 시장도 방문을 하고. 근데 대구는 뭐다. 대구가 이재명 대통령 TK 출신이지만 대구 정서는 달라요. 이건 아이제 끝이 올라가는 거는 부산입니다. 그러면 와 그라노 이게 부산입니다. 와 그라노 이게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대구는 참 힘든 지역이에요. 대구는 대구다. 이건데 근데 추경호 일단은 다 교통정리가 됐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간접적으로 추경호를 이렇게 세우고 샤이보수를 대구에서 이렇게 세운 게 공소취소특검과 이 스타벅스에 대한 강경한 태도예요. 근데 막판에 여기를 세기를 박아버린 게 누굽니까? 칠성시장 방문한 거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그러니까 참 김부겸 후보의 특징 김부겸 후보도 뭐가 한 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에 수성갑이 될 때랑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그렇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방을 날렸어야 돼요. 한 30조 프로젝트를 이른바 달구벌 이런 걸 의뢰를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 김부겸 후보가 이제 공소취소 특검 그게 논란이 됐을 때 그 입법에 좀 세심하게 해달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김부겸 후보가 이거 공소취소 안 된다라고 정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 대포를 쏘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첫 번째로는 대구 시민들에게 제가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공소취소 특검 통과되면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시장직 내려놓겠습니다.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표가 왔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네. 바로 저는 서울에 가서 청와대를 방문해야죠. 방문하는 게 뭐냐.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어요.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게. 그거를 적어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대구에 말이죠. 30조 프로젝트 필요합니다. 전남 강주 20조 되면 인구로 봤을 때 대구 경북은 30조 필요합니다. 달구벌 프로젝트를 제 목숨을 걸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28년 총선 때까지 대구 이 경북 행정 통합 그다음에 대구 경북 발전 달구벌 프로젝트 30조 안 되면 저는 2028년에 중간평가 받아서 노태우의 중간평가 있잖아요. 예. 노태우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노태우입니다. 그 경북고등학교 선배 아닙니까? 네, 달구벌 프로젝트 30조 통과 안 되면 이 사람
내려놓겠습니다. 2년 뒤에 그만두겠다. 노태우입니다. 이거 했었어야죠. 그렇죠. 이거를 직격탄을 날리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1억 받고 해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말씀 듣고 보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지도 그렇고 네. 김부겸 지금 대구시장 후보도 그렇고 그 두 분이 극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합리적인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흔히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이 퍼스널리티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왜 당선되는 줄 아닙니까? 선거라는 건요. 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strength입니다. strength입니다. 옳은 게 이긴 게 아니고 강한 게 이긴다. writing이 아니에요. strength입니다. 힘이에요. 그 힘을 밀었을 때 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다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박형준 다 연설의 톤이 약해. 그러니까 연설의 톤을 얼마든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9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오세훈입니다. 안 돼.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정몽준 전 의원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정주영이에요. 해봤습니까? 정주영입니다. 이거잖아요. 소떼 몰고 1000마리를 몰고 가는 정주영입니다. 이거잖아요. 바람 빠지는 소리 하는. 그런데 그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이잖아요. 정말 톤만 강화하면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트럼프 보세요.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 인상 팍 쓰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거 안 하니까 안 되잖아요.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에 나갔을 때 정말 정치 구력 대단한 사람이에요. 6선 의원, 7선 의원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연설을 딱 보시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정몽준입니다. 이래서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갑니다. 그 순간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한 90만 조회수, 100만 조회수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 나가려면 이런 컨설팅을 해야 돼요. 컨설팅을. 네. 더군다나 인사이드 K를 반드시 찾아가야 그렇죠. 되겠네.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 박영한 앵커를 통해서 그거 중요하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다 이거 우리가 중요하죠. 하나하나 빨간 펜 들고 다 체크해 주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여러 번 이제 도전을 했는데도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 발성의 아쉬움도 있어요. 제가 아바타입니까? 아바타입니까? 이런 모욕 주는 사람 누굽니까? 아니 근데 목청이 이렇게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을 쥐어 짜서 내는 소리거든요. 저 안철수입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저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박영한 앵커한테 컨설팅 받으면요, 바로 이게 10% 이상의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또 관심되는 지역구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전라북도. 전라북도. 야, 여기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민주당 표밭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시체말로 똥막대기를 갖다 꼽아놔도 찍어준다라는 데잖아요. 지금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무소속에 김관영 후보가 이제 거의 뭐 상승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관영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정청래 대표가 C급하는 거예요. 왜? 전북의 정청래 대표 가면 갈수록 더 분노가 조장돼요. 그렇게 지금 판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도 또 김어준에 달려갔더라고. 왜 달려가냐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분노했을 때는 그 분노의 원천이 되는 곳을 찾아가게 되면 그건 왜냐하면 명청대전이 야기된 진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김어준 방송이잖아요. 아니 공소취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금 김어준 방송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한때는 강훈식도 자주 나갔어요. 안 나가죠. 한때는 강효정도 자주 나가.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송영길도 안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른바 눈치 까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한번 나가긴 나갔습니다만 아니 박영환 나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번 나간 거 가지고 내가 그럼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송영길 흉내내는 거죠. 전북에 우리 김관영 후보. 오 비슷하다 송영길하고. 물병을 던져버리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비슷해. 근데 이게 우리가 박영환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소리를 연구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컨설팅. 지금 가서 목이 쉬었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맞아. 그 이야기를 뭐냐면 보통은 당 대표가 목이 쉴 정도로 업소를 하면
격전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전북이 왜 격전지가 돼요? 전북은 정당 지지율이 70%가 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냥 민주당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똥막대기 음. 되는 데예요. 음. 그런데 왜 그럴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정치인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프로세스입니다. 그 과정, 대립이 직업 잘못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내에 누가 포함됩니까? 이원택이 포함되죠. 네. 그다음에 안호영이 포함되죠. 예. 단식할 때는 한 번도 안 가다가 그렇죠. 국민의힘도 찾아갔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녹색병원을 찾아가서 12일 단식했으니까 12일 쉬세요.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북의 분노라는 전북 아시죠? 동학혁명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저 부안이잖아요. 전북이에요. 고부. 전북이에요. 예, 전북이죠. 예. 그 전북이란 말이에요. 민심이 전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심이 누구 민심입니까? 민주당의 민심이에요. 민주당에서 왜 김관영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른바 이건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게 정청래 대 김관영의 대결 떠나서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야, 그 김어준 방송, 야, 공소 취소 그 관련된 걸 떠들썩하게 그렇게 진행할 일이었어. 그리고 1인 1표 쌓여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북이라는 게 누구보다도 전북을 잘 아시는 분이 전북에는 전주권이 있고 군산권이 있고 익산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전북 김제가 지역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 전주입니다. 그다음이 군산과 익산이에요. 익산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사력을 다해서 이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산은 어느 정도 팽팽해졌어. 근데 군산의 분노와 전주의 분노를 못 맡고 있어요. 근데 김관영의 옛날에 지역구였잖아요. 군산이 고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주마저도 도정을 잘한 거예요. 도정이 나쁘지가 않았어. 김관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 나예요. 그걸 선을 그으려고 해도 지금 저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걸 정말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대통령이 한 번만 전북을 방문하면 돼요. 근데 안 가잖아요. 전주 타운홀 미팅을 해서 뭐 대통령이 발탁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의가 없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됐는데 전북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아니 그래서 그 이제 와중에 김관영 지사가 자기가 출마하기 전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에게 뭐 설명드렸다든가 뭐 직접 통화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랬더니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서 청와대를 압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홍보수석이 나서가지고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청와대에서도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청와대에서도 선을 그었죠. 그런데 그게 묘해요. 그런데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영환 앵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선거는요. 유권자는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영은 적어도 대통령과 연결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판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원택 안호영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분노는 김관영 플러스 안호영인 거예요. 또.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호영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안호영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안호영이 무주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안호영을 중심으로 한 이게 전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군산에는 김관영의 고향의 분노예요. 아니 우리 군산이 키워놨어요. 뭐 하는 거요? 이게 분노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 대응이 제가 볼 때 좀 어설프다고 생각되는 게 윤준병 이제 도당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너 대통령을 팔은 거다. 청와대에서 통화한 적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후보직 사퇴해라. 라고 하던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역풍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선거 때 대통령 마케팅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2014년에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후보가 나섰거든요. 예. 그때
김부겸 민주당 후보도 박근혜 마케팅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진을 플래카드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마케팅을 했다니까요. 예. 타당의 아니 대통령까지. 오죽했으면 선거에는 정말 이게 필요하면 똥이라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마케팅은 전라북도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나옵니까? 70%가 넘어요. 그런데 안 끌어다 쓰겠어요? 호남에 80%가 넘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거 안 끌어다 쓰겠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건 윤준병 도당위원장도 뭔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노는 단순히 이 김관영과 관련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전북 고처에서 신음소리가 나요. 왜 이따위로 지금 공천 파장이 일어나느냐. 군산에도 공천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전북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남원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쌓이고 이거는 아니지요. 뭐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무슨 헛개비요 뭐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김관영이 이뻐서가 아니라 선거에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미워서 투표하러 갈 때가 제일 미워. 그러면 지금으로서 이원택 후보는 정청래 대표하고 뭔가 좀 헤어져야 되겠네. 선을 그어야 되겠네. 근데 이미 늦었죠. 그런데 지금 전북에 집중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잘못하는 거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택 후보도 참 만만치 않은 후보예요. 이 전북 부지사인가도 했죠. 부지사했고 원래 이제 비서실장을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이 그림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김관영 억울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김관영 아니 대리비까지도 지급을 했는데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식사비 대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내란 부역 혐의로 막 공격을 했잖아요. 이원택이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찌질했던 그러지 것 같아요. 말고 빨리 대통령을 이원택이 가져갔어야죠. 정청래 대표가 잠깐만 좀 물러나 계시고 내가 빨리 대통령을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도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은 나요. 김관영이 아니요. 대통령은 나요. 그거를 빨리 했어야죠. 그러니까 빨리 정청래와 선을 긋고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이런 데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인사이트 KU에 연락이 안 오냐고 이원택한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전화번호를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 있다니까요. 안 해. 근데 저는 이제 이대로 가면 김관영 후보가 50%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좋은 도지사 후보를 추천했어요. 양정무 후보라고 랭스필드라는 그 기업을 운영했던 분인데 보통 사람이 굉장히 그 경제인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지지율이 지금 3%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전북이 통상 국민의힘 후보에가 한 10% 15% 사이 주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김관영 후보 쪽에 김관영이라니까요. 표를 준다고 보거든요. 김관영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외로 득표율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김관영 무소속한테 간다니까 지금은요. 보수가 가요. 왜냐하면 그런 흡수력도 있는 거예요. 김관영은 완전히 뭐 골수도 민주당도 아니에요. 국민의당에도 있었잖아요. 과거 이제 국민의당에 있었고 김현장에서 이제 변호사를 했었고 10년을 그래서 했죠. 그 정치적 성향 자체는 상당히 중도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일단은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북의 인물이에요. 김관영이. 그렇죠. 그것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타는 그거 같아요. 김관영 후보가 아직 그걸 안 쓰고 있는데 저 같으면 제가 캠프에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전북 지역에 그 대선 후보라는 게 과거에 정동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없어요. 지금 전북에. 그런데 자 어쨌든 그 젊은 정치인들에게 대리운전 하라고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가방에서 돈을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주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김관영이 누구냐. 근데 그때까지 김관영 도지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사건이 커지고 나면서 저는 인지도가 거의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갔다 보거든요. 그러면 김관영이 나 밀어주면 다음에 저도 대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한 방에 또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그것도. 그래서 박영환 앵커와 제가 한 팀인 거예요. 우리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관영 후보는 이미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전북 대망론이라는 게 전북이 지금 그렇죠. 특별자치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남 강준을 통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북도민들은 또 자존심이 좀 상해. 그렇죠. 저쪽은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서울의 정치인들이 아니 이거 뭐요? 전북 소외된 거요? 뭐 전북이 전복된 거요? 이렇게 지금 마상을 입었는데 그렇죠. 이걸 겪어서 김관영이 정말 전북 대망론을 이야기해보세요. 그 먹히죠. 이거는요. 정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여러 지금 대선 후보 예비 후보들이 있어요. 무슨 정청래 그다음에 또 김민석, 강훈식 또 등등등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또 이제 포함되는 사람이 이 김관영도 있고 그렇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김관영 우뚝 서는 거예요. 다만 이제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컨설팅을 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이제 이 전북 지역이 이 전남 광주는 이제 통합특별시가 그렇죠.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게 뭐냐면 있죠. 과거에도 이제 그 이제 보수 정치인들도 호남 민심을 살피러 간다 그러면 어디를 가요? 그렇죠. 광주를 가잖아요. 그렇지. 전주를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호남이지만 변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의 소외감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김관영 지사가 불을 지르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주가 좀 점잖해요. 네. 우리 박영환 앵커도 그 점잖다는 건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음. 그런데 이제 사실 5.18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1950년대 뭐 1930년대 또 일제 강점기 이전에 18세기 말 이럴 때는 19세기 말 이럴 때는 전주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민주화에 성지르면서 1970, 80년 이후에 그쪽으로 광주 제1고로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 자산을 광주가 가져간 광주가 거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안가에서 더 이제 성장을 이제 하게 되고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뭐 호남이라고는 하지만 신안이고 전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가 버린 거예요. 인구수도 작고. 그런데 그걸 이른바 역전의 명수 누굽니까? 군산상고야. 예. 물론 군산상고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김관영 후보가 군산 저는 그 정서가 군산 있어요. 제1고를 나왔죠. 전주고도 야구 잘해요. 네. 이 정우주도 전주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빡 전북에 대한 어떤 음.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보십시오. 대통령이 전북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저는 전략적 구상이 다 끝났다. 그래서 김관영에게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김관영을 이 심폐소생 정도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마치 김관영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급으로 만들어준 거다.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심 가는 게 충청도 지역입니다. 예, 예. 여기는 캐스팅 보트인데 처음에는 민주당 후보에 이제 압승이 예견이 됐는데 충남의 김태흠도 그렇고 대전에 이장우, 허태정,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또 이제 강원도 뭐 조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충청 네 곳이고 네. 그다음에 강원 하나 이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좀 이 선거에서의 이 중심지 또 격전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뭐 충청권에 관심은 있지만 이제 지역적 중요도를 예, 이야기할 때. 근데 대체로 저는 이 지역들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할 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우세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른바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유상 후보도 그렇고. 네. 근데 딱 한 지역만.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 지금 예측이 예. 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강원도 그다음에 충북 그리고 세종 충남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여당 후보가 예, 예. 그런데 저는 충남은 좀 다르다. 충남은 조금 다른 것 다르다. 같아요. 근데 왜 그 또 박수현 후보가 한 방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런 저도 거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여기가 원래는 통합이 된다면은 강훈식이 출격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 그렇죠. 100%예요. 아. 100%인데 박수현 후보가 뭔가 대통령과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치가 이게 싱크로가 돼버려야 되고 그러면 충남에서 천안 아산에 원래는 또 강훈식 후보의 지역구였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싹 다 달라붙고 천안만 하더라도 다 민주당 후보일 걸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태흠이 현역 지사잖아요. 예. 천안 아산에 전략적 투자를 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내밀어버린 게 뭐냐면 천안에 5만 명의 도움구장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이건 정부가 돕지 않더라도 기업 유치를 통해서 하겠다. 하겠다. 이걸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커요. 이게 크니까 음. 거기다 박수현의 이 전략적인 거점 자기의 기반이 공주부여청이에요. 그리고 부여청약. 공주부여청량이 다도 아니야. 음. 근데 여기 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사실상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윤용근이지만 예. 민주당은 김영빈이지만 정진석이 출격을 해버렸잖아요. 음. 정진석이 출격을 해버렸네. 근데 느닷없이 여기에 또 정청래 대표가 내려왔어요. 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족군하고 박수현은 정청래와 짝이 되면은 싱크로가 안 돼요. 대통령과. 음. 대통령과 싱크로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자꾸만 어떤 생각? 최근에는 정청래, 옛날에는 안희정. 음.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잔상이.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때 대변인 잔상이.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 그런데 음. 부산도 그렇잖아요. 음. 또 이 조국 후보를 지원하려고 음. 평택을도 그렇잖아요. 음. 대구에 김부겸 후보를 갔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직 대통령 중에서 재임 씨와 가장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음. 우리 꾸기 줘. 꾸기 좀 살려줘요. 평산 마을 와서 우리 박영원 앵커 아이스라떼 알아요? 맛있죠. 그런데 예. 그게 안 먹혀. 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만 지금 박수현 후보의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아. 정청래, 음. 안희정, 음.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접점이 없는 싱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굳이 쓰는 게 예. 싱크로가 중요한 거예요. 싱크로율이 50% 아래인 거야. 아예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아니 힐러리 클린턴도 예. 빌 클린턴과 싱크로가 되면 남편하고 자꾸 싱크로가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니카 르윈스키가 떠오르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예. 저는 남편을 믿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거를 2016년에 트럼프가 자기의 선거로 가져와 버렸죠. 그렇죠. 봐 트럼프 클린턴 봐 그 남편 말이야 르윈스키. 그러니까 이게 박수현도 자기 선거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공주부여 청약은 자기 기반인데 여기 정진석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후보는 아니더라도 윤용근이 정진석 빙의를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또 거기는 지금 그 국회의원 후보들은 그 누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팽팽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공주부여 청약이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팽팽해요 지금. 팽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표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충남의 경우에는 김태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도 예측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충남에서 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수현 의원 지역구 거기에 윤용근하고 이렇게 붙은 걸 봤더니 김영빈하고 붙은 걸 봤는데 거기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 이번 선거가 정권을 도와주는 뒷받침해주는 선거냐 아니면 견제를 해야 되는 거냐. 견제해야 된다가 오차범위긴 한데 5%가 높더라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충남은 정서가 이런가? 근데 이제 김태흠 지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굉장히 키는 작고 그러신데 굉장히 남자예요. 다 부져요. 남자예요. 다 부져요. 남자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먹히는 것 같아요.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흠은 강력해요. 두 가지인데 이게 철저하게 인물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흠은 윤어게인 손절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사람은 완전 의리예요. 의리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비판받는 장동혁 대표지만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를 자기가 넘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김태흠이죠. 지역구 우리 장동혁 대표 할만해요. 그리고 그 의리로 인해서 누가 도와줍니까? 박근혜가 도와줘요. 맞아요. 공주부여 청약은 아시다시피 공주부여 청약 누굽니까? 이렇게 가면 충청도가 뻥꾸가 나요. JP입니다. JP와 가장 관련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예요. 공주부여 청약은 JP가 먹혀요. 거기를 박근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김태흠 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 대구시장, 경북지사, 충남지사 현재는 최소 국민의힘은 한 3곳 정도는 확보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빼뜨렸는데 경남은 박완수하고 김경수하고 누가 우세합니까? 저는 여기도 가봐야 되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도 가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박완수 쪽에 손을 들고 싶어요. 저도 생각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토론에서 보고 느꼈어요 제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김경수에게는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자칫 잘못하면 드루킹 지사가 돼요. 댓글 드루킹 조작. 지사. 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진주가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음. 김해에서 크게 이기고 진주에서 선빵을 날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구가 창원이 많아요. 예. 창원 그 지역이 꽉 몰려 있는 거의 한 40%가 그게 몰려 있어요. 그런데 거제나 이런 데서는 이 고성은 또 박완수의 고향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김경수는 거기서 상당히 선전을 해야 되거든. 박근혜가 어디를 갔어요? 근데 또 진주가 보수성이 강하다 그래요. 성향이. 강해요. 진주가.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박근혜가 가면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의령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삼성, LG, 효성의 뿌리가 다 그 예. 지역이에요. 강호동, 뭐 이만기 다 그쪽이에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사실은 표를 확 뽑아놔야 되는데 김경수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 1번 드루킹 그러면 중도 보수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럼 또 하나가 권역으로 진주권이 상당히 하동권 그 남해권이 중요한데 김두관이 사실은 가서 도와줘야 돼요. 남해 군수를 한. 그렇죠. 근데 지금 김두관 어디가 있죠? 지금 저기 부산 북갑에 가 있잖아요. 아니요. 울산에 가 있잖아요. 아 울산에 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뭔가가 지금 안에의 그 캠프의 효율성 자체가 김두관이 가서 도와줘야죠. 그리고 김두관이 뭐 했습니까? 경남지사. 경남지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뭔가 메커니즘 자체가 이게 뭐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후보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거기도 약간 착한 느낌의 약간 유약한데 한 방이 오세훈하고 또 비슷한 이미지야. 거기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울산을 빼먹었네요. 네네. 거기 이제 단일화가 됐잖아요. 진보당하고 김사국하고. 그런데 그렇죠. 여기 이제 김두겸하고 박맹우 무소속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힘 지지자들은 전략적 단일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김상욱이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약간 배신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돼요? 가장 흥미로운 지역인데. 저도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김상욱 대 이 김두겸의 대결이 된 거죠. 저는 여기도 참 피말릴 것 같아요. 피말리는데 우리가 한 군데 정도는 그냥 퀘스천 마크로 찍어놓은 데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여기도 어디가 우세하다 보기 어렵죠. 저는 좀 어려워요. 굉장히 당일 지켜보는 어려운데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김상욱에게 송철호 트라우마가 있어요. 송철호 트라우마. 송철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게 뭐냐면 결국은 송철호가 좀 화근이 됐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때 이 김기현을 이겼지만 네. 결국 나중에 그게 조국에게도 불똥이 튀고 맞아요. 이른바 황운하에게도 불똥이 예. 튀고 그러니까 뭐 그게 유죄냐 청와대 선거 개입. 무죄냐를 떠나서 청와대 선거 개입이었죠. 그지? 영원히 남을 트라우마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김상욱의 경우에도 지금 완전히 이 사실은 물 들어와서 노젓는 거 생각하면 울산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울산 시민들이 지금 산업적으로도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좀 안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산업적으로 불안하고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여기가 무슨 반도체나 이쪽이 아니라 중후장대한 쪽인데 과거 전통 산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초대형 노조가 있어요. 예. 민주노총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SK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요. 여기서 막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도 지금 곧 집회와 시위와 또 파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걸 저는 묶어서 일종의 송철호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김상욱에 대한 40대 50대의 투표도 있겠지만 막판의 안정이라고 하는 이 무게추는 조금 김두겸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박맹우 표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전략적 단일화. 네, 전략적 단일화, 민심 단일화. 사표 방지 심리죠. 우리가 그걸 당 소속은 다르지만 무소속이지만 이 부산 북갑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똔똔이다. 똔똔인데 이 저한테 이 하나의 추를 하나 주면서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달아줘라. 이게 정말 0.001g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김두겸 쪽에 달아주고 0.0mg 예. 딱 단다. 그러니까 거기는 김상욱 후보 자체가 무슨 이제 초선 정치인 하지만 그 광역 단체장을 할 만큼 어떤 중량감이라든가 그 동안의 정치 행보나 이게 무게감을 주는 건 사실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경남도 마찬가지지만 음. 부산은 좀 달라요. 음. 부산은 다른데 울산하고 경남에서 이기려면 적어도 여론조사에서는 10% 앞서야 돼요. 민주당이. 그렇죠. 민주당이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샤이 그러니까- 보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투표의 적극성을 따져보면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 묻는 건 또 다른 이야기. 그거는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적극 투표층이고 예.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층들은 그래도 울산도 경남도 보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샤이 표심이라든지 숨어있는 표를 생각하면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10% 가까이는 앞서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남도 추세를 보면 그건 아니죠. 울산도 보면은 추세를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남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금 박완수가 앞서는 오차 범위 내 앞서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박완수의 손을 더 들어주는 것이고 울산은 그래도 김상욱이 앞서는 조사 결과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 지켜보자. 많이 앞서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그걸 생각한다면 적어도 무게추 하나 정도 그리고 또 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상욱을 향해 김상욱이 무슨 노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라면 진보당의 표를 거의 100% 흡수를 못한다. 흡수를 할 텐데 네. 100%다 흡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김상욱도 뭐 약간 대부 관련된 의혹도 좀 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성매매 의혹이요? 이런 것도 있고 필리핀.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진보당 그 지지층이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제 정당 지지 성향 묻는 걸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일단 진보당과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게 사전에 이 진행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알아보고 불리해지니까 그걸 스톱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진보당 지지자들이 온전히 갈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앙금이 남아 있죠. 그죠. 첫 그거 굉장히 번째로는 큰 것 같아요. 후보자의 성향, 두 번째로는 이 단일화되는 과정에서의 이 마찰. 그러니까 김상욱 후보 대신에 그 지역에 진짜 민주당 출신 후보를 내세웠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평택을에 지금 김영남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진짜 민주당 후보를 그 내세웠으면 지역의 괜찮은데. 특성에 맞는 사람을 적확하게 고르는 게 매우 중요했던 거죠. 물론 이제 김상국 후보가 노리는 거는 대통령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뉴 이재명의 이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먹히긴 해요. 울산도. 하지만 울산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보다 뭐 현 시점에서는 더 크지는 않겠지만 보수 쪽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 따지고 보면 박근혜, 후광이 먹히죠. 있거든요. 후광이 있죠. 더군다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적더라도 이명박도 있어요. 예. 현대자동차.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같은 현대니까요. 그런 것까지 따져본다면 김상욱으로서는 얼마나 이 단일화 효과를 강범위하게 또 아주 밀착해서 누릴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평택을 자 현재는 이제 5파전이긴 합니다. 그런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조국이 될 것 같거든요. 저도요. 그것도 일차네요. 분석이. 저는 왜냐하면 최근 상승세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는 가장 최근의 추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거는 뭐냐면 좋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조국의 민주당 지지층 흐트려 놓기 이른바 파묘 전략이 저는 적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재현의 상승세 또는 김재현의 바람을 완전히 처음 선거 초반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꺾여놔 버렸어요. 국가대표 정치인 누굽니까? 조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이른바 범민주계 단일 후보는 김용남이 공천을 받기 전에도 그렇게 해서 일단 뿌리를 박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른바 김용남과 관련된 파도 의혹, 파파의죠. 이걸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세월호, 그다음에 보좌진,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대부까지. 그러니까 대부 선거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나누어져요. 계속해서 김용남 후보는 뉴 이재명을 민주당 후보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민주당 지지율만 얻으면 되는데요. 무조건 50%예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친청과 친문은 조국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친명 뉴 이재명이 김용남인데
이것도 고개를 갸우뚱해요. 당신이 뉴 이재명은 맞는데 이미 보수 정치인인 그 시절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어.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세월호 그다음에 이전에 이 민주당을 향해서 쏟아냈던 저격들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친청 친문이 결사적으로 뭐 검찰개혁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조국 후보에 대한 투표 적극성과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에 대한 뉴 이재명 또 친명 지지층의 적극성과 어디 쪽이 더 강하겠어요. 그거는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른바 이 지지율의 이른바 이 변화가 김용남 후보가 잘 생기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막판에 가장 최근에 이 깜깜이 기간을 들어가기 직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들을 보면 조국 후보가 높은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최근 추세가 무섭다. 가장 최근 추세가 선거 결과와 더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조국이 물론 우리가 새벽 아침 6시까지 또는 8시까지 심지어는 10시까지 6월 4일 박영한 앵커의 시사 1번지 11시 오프닝까지 지켜봐야 그제서야 이 당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저는 조국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서울시장에서는 명픽이라고 하는 정원호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뉴 이재명이 또 지는 선거가 되잖아요. 아, 저는 또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김용남 후보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 되겠지만은 조국 후보가 선거 내내 강조하는 걸 보십시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검찰 개혁 제일 강조하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이 이 간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죠. 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조국 후보가 국회로 들어왔을 때 대선 후보죠. 그러면 정청래, 조국, 강훈식, 김민석, 그다음에 김관영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김정관까지 다음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의 지지가 제일 필요합니까? 누구의 지지가 제일 절대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죠. 충성 안 하고 백입니까? 저는요. 조국 후보가 이번에 평택을 선거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정치적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폴리티컬 애니멀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영리하게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정치적 동물일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국회로 들어오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위해서 합당할 겁니다. 우리는 13명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재명 결사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공소취소를 전면에서 주도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총대매 줄 사람이 누굴까요? 정청래가 아닙니다. 이른바 김어준 방송 가서 공소취소 이걸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조국은 다른 길을 간다고 봅니다. 저는 자 조국 월드컵을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은 이재명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조국의 꿈은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더 결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을 할 사람이 조국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정청래를 견제할 사람으로 조국을 발탁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평론가들이 분석할 때는 정청래하고 조국을 한 팀으로 보고 분석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 뭐 선거 과정에서는 모르겠지만 당선된 이유는 완전히 표변할 수도 있다. 저는 가장 표현할 사람이 조국입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박영한 앵커는 그걸 왜 소개를 안 합니까? 시사 1번지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도 2만 명 조회자 중에 동시 접속자 중에 특히 우리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 계속 출연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해 그런 입장을 정리했는데 사실은 김용남 후보는 그 부분에 논란됐을 때 조금 스탠스가 달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굉장히 정상적인 법조인의 어떤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니 대부는요. 우리가 무슨
갓파더 영화가 아닙니다. 네. 낭만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60% 이상 이 이자를 붙이는 거는 원금도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대부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은 정말 이 완전히 그냥 치를 떠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 후보도 그래야겠잖아. 약탈적 금융이라는 얘기도 아니 했어요. 조국 후보는 뭐랬습니까? 대부 하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생각납니다. 이게 이미지가요. 민주당 네. 지지층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보수 정치인들은 저렇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소로 가는데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은 처음부터 네거티브 끝까지 네거티브잖아요. 네.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음. 언론의 주목, 언론의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는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 네. 그걸 가장 지금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의 선거에서는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거티브도 이제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또 네거티브 진짜 잘한 사람 누구냐면 빌 클린턴이잖아요. 사실은 예, 빌 클린턴이에요. 예. 아니 아버지 부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레이건 때 8년이나 부통령을 하고 예. 걸프 전쟁을 이긴 예. 사람, 전쟁의 예. 영웅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1992년 미국 대선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스테피드, it's economy. 그걸로 박살을 내버려요. 경제 실정을 이제 집중 부각한 거죠. 박살을 내버려.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꽝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한 사람이 누구냐? 엘고예요. 아니 엘고가 아들 부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도 그때는 그러죠. 바보야, 지금도 문제는 경제야. 그랬으면 될 걸. 빌 클린턴 따라쟁이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걸 안 합니다. 그때 뭐 이야기냐?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환경. 미국 사람들이 그때 뭘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2000년 선거에서 져버리잖아요. 전기차 타고 다니고. 그때요. 그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향인 테네시거든요. 네. 테네시 경제가 너무 안 좋을 때요. 테네시 주 상원 의원 출신이 엘고인데 네. 테네시에서 져요. 플로리다가 아니에요. 플로리다 재검표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졌어. 그러면 이길 수 없죠. 이길 수가 없죠. 자, 오늘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하고 아주 흥미롭게 선거 결과를 전망을 해 봤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장 판세는 11대 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 곳이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충남 이렇게 5곳.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더 보수층이 결집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뭐 이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민의힘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곳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 울산은 제가 이제 뭐 아까 물어들을- 0.01mg. 울산, 충남 충남 5곳인데 최대한 확장하면 그 5. 이 정도라도 물론 이제 부산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의힘은 충남을 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아주 강하게 내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는 아니 내가 충남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긴 선거다. 대통령의 이 강권 개입되는 이 선거에서 우리가 이 정도 5군데 처음에는 15대 1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또 네. 하나가 뭐냐면 전북을 또 거론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럴 때 일단 무소속이 되면 그 11대 5가 아니라 10대 1대 5가 되는 거잖아요. 10대 5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0대 5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0이라는 숫자도 대단한 숫자긴 예. 하지만 전북 1이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제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 뭐 복당 안 된다 그러지만 뭐 당선만 되면 내년에는 그렇죠. 복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대 5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선거 승리했다고 보기는 힘들 거죠. 오히려 어려울 뻔했던 서울과 부산은 대통령의 힘으로 당선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북은 정청래 대표가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었다. 뭐 그리고 대구도 약간 책임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책임론이 나와요. 그래서 울릉도를 왜 가요? 자,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뭐 장동혁은 나름대로 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정청래는 굉장히 당
내에서 좀 비판이 많겠네요. 비판을 받겠죠. 그렇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전당대회 연임 가능성은 높다. 저는 그래도 51대 49 될 가능성이 51.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친청 친문이 죽지는 않았어요. 왜? 조국이 살아오잖아요. 그건 나중에 조국 후보가 돌아왔을 때 살아 돌아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저는 저도 그래도 친청과 친문이 김어준도 있고 유시민도 있고 유시민 매불쇼 나가서 하시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친청 친문이 살아있다. 살아있네. 안 죽었다 아이가 이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장동혁 대표도 산 듯하지만 그럼 김태흠이 장동혁 대표 때문에 만약에 김태흠이 당선된다면 만약에 그걸 장동혁 대표 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 대구하고 충남은 박근혜 덕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이 살아올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엄청난 비수가 꽂히는 거죠. 덩 뒤에 비수를 꽂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일격을 당하는 거죠. 설사 연임을 한다더라도 장동혁 대표도 바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돌아오는 순간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언제가 됐건 간에 그게 올해가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일단 장동혁 시대는 저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최대 위기는 그거라고 봐요. 만약에 김태흠 지사가 당선이 되잖아요. 네. 김태흠 지사는 깡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그럼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책임지고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말을 하면 그게 위기일 것 같아요. 그게 위기죠. 그게 위기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워낙 의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이 장동혁이에요. 적어도 김태흠의 특징은 그렇게 비수를 꽂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김태흠이 그러면은 장동혁 편을 들어줄 거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또 이렇게 뒤집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이 살아와서 합당까지는 좋아요. 갔는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조국도 거기에 힘을 보탤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차기 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하면서 또 친명계가 아니라 이제 반명계 쪽으로 이제 그 주도권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임덕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에서 김관영이 돌아오고 조국이 된다 하더라도 예. 결국 조국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정청래나 문재인의 시대가 아니라 이재명의 시대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 양쪽의 줄타기를 잘 할 아는 거라는 사람이 거죠. 조국입니다. 줄타기를 할 거라는 거죠. 줄타기를. 조국이죠.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 관계 좋아요. 근데 추미애 경기지사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럼 추미애라고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왜? 추미애 만약에 이제 경기지사가 되면 1순위는 추미애 이 의원이 후보가 경기지사가 되면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을 더 하고 싶어하는 해가 언제입니까? 2030년이에요. 여전히 대통령을 뭉개서는 자기가 되기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또 하나가 기회가 되면 나 또 한 번 대선 후보로 나가봐. 그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재명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정청래가 당권을 장악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임덕에 빠질 일은 조기 내임덕에 빠질 일은 없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시죠? 드릴게요. 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만 뽑나요? 또 누구 뽑죠? 최고위원들 뽑죠. 최고위원이 5명이면 6명이면 포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친 이재명 그 정청래만 간신히 당대표가 됐지. 그것도 예.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기는 힘들잖아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 상을 보면. 예. 최고위원은 다 친명이에요. 어떻게 할 예. 거예요? 예. 꼼짝 못해요. 그리고 저는 더 두려운 더 놀라운 전망과 예측을 드리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민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김민석이. 예. 그러면 공천의 칼은 누가 들어오는 거죠? 친명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아닌 차기를 노리는 김민석이. 이거는 완전히 정말 다른 이야기잖아요. 정청래 지금 대표한테는 결국 암울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김어준 방송만 나갈 게 아니라 예.
이 배추도사 박영한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아니, 이런 방송을 들어야 돼요. 아니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일 때 민주연구원을 통해서든 컨설팅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음. 아니 그게 무슨 자기 개인 돈 나가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민주당의 비전 전략을 제시해 주세요. 이러면서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본인의 스피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당 대표까지 하고 있지만 비호감이 높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 그럼 박영한 앵커를 통해서 스피치 훈련, 그다음에 배추도사를 통해서 빅데이터 이미지 관리, 혁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배 소장님께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막이 나가나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네. 재미있게 토크를 했어요. 네. 나름 그리고 이면까지 이게 다 들여다봤는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네, 구독과 좋은 좋아요. 네. 어떤 그 판단의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